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쿼드러플 리칭데이를 좀 앞두고 있는데요. 수급적인 부분들이 괜찮은 모습입니다. 양시장이죠. 거래소 코스닥 시장.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모두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프로그램 매수 또한 마찬가지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2000포인트에 대한 저항 부분들, 인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530에서 528포인트 자리대에서는 바닥권역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그 이하권역으로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언더슈팅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많이 밀리게 되면 갭자리가 놓여져 있는 부분들이 510포인트 부근인데, 그 자리대까지 밀리는 흐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은 540포인트대 이상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 두시고요. 시장에 좀 대응을,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에요. 하이셀 1825원. 비중은 40%입니다. 상당히 많이 사셨네요. 비중이 40%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1분기가 끝이 났죠. 실적 발표가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죠? 주가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바닥권역을 탈피를 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여기서 이제 하나씩 까봅시다.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느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1분기 실적이 얼마만큼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아직까지는 이게 나오지가 않았죠. HTS에.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분석 이 다트 공시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한번 보자고요. 자, 하이셀에 보게 된다라면 작년 대비해서 매출은 늘어났습니다. 매출은 약 10% 가까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영업이익을 좀 보게 되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2억 원의 영업 손실을 좀 발생을 했는데, 이번 1분기 같은 경우는 41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라는 거. 즉, 많이 까먹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순이익을 보더라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63억 원 정도의 흑자를 좀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반대로 63억 원의 영업 단기 손실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벌었던 걸 올해 한 분기만에 다 까먹었다라고 좀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결국엔 실적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최근에 이 하이셀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몇 가지 종목만 좀 살펴볼게요. 상보가 있었단 말이죠. 상보라는 기업도 하나가 있는데, 상보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신저가의 모습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아이컴포넌트도 좀 볼 수가 있는데, 아이컴포넌트는 여전히 좀 지지가 되고 있네요. 결국 탄소 나노 튜브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적합한 부분들 얘기가 조금 안 좋게 나오는 것 같네요. 또 하나는 잉크테크를 좀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바닥권역을 이제 탈피를 할 시도 과정을 하고 있죠. 메탈 메쉬에 대한 부분들을 이용한 플렉서블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여전히 좀 살아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엔 1825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얘기는 일단 매수가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라는 거,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언제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금 이니어로 들리는데 1년 됐다고 합니다. 당연히 매도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MPK네요. MPK를 6,95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MPK 한번 볼게요. MPK가 6,950원이다. 이건 가격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900원대 혹은 3,050원에 좀 매수를 하셨다고 하네요. 자, 3,050원 40%네요. 수익 중입니다. 수익 중인데 강연회 때는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에 개별 주식들 중에서 BW를 작년부터 이전에 발행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하이셀 같은 경우를 좀 보시게 되면 이것도 한번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자본금의 변동사항을 보게 되면 추가 상장을 해야 될 주식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 하이셀 같은 경우, 그죠? 거의 뭐 1200만 주 가까이가 남아있다는 거, 시장이 풀릴 수 있는 게. 그러면 다른 종목군들 한번 볼게요. 지금 어떤 종목이냐? MPK란 말이에요. 자, MPK를 한번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신주수권부사채가 일단, 추가 상장을 한단 말이에요. 중하순경이 하죠. 자본금에 대한 변동사항을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행사가액이 1265원입니다. 근데 MPK 3,900원 거의 4,000원까지 올랐죠. 몇 퍼센트 올라간 건가요? 200% 넘게 올라갔죠. 추가로 행사 가능한 주식이 약 1,600만 주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 200억입니다. 200억. 그렇다면 한번 투자자 지금 문의하신 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265원에 행사를 할 수 있는데 200%가 넘는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파시겠습니까? 안 파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팝니다. 그죠? 그러니까 추가 상장 공시 나오죠. 다 나온 게 아니라 200만 주가 조금 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욕심 크게 가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물론 중국에 대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성장을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3,050원대에 40%라면 이 정도짜리대, 즉 3,250원짜리대가 오게 된다라면 한 번쯤은 덜어주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저라면 40% 비중이시니까 3,400원을 깬다라면 일단은 3분의 2 정도는 매도를 해놓고 난 이후에 추가 상장을 했을 때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주가를 올릴 겁니다. 왜? 그 물량들 다시 털어야 되니까 그때 다시 매수 포인트를 잡아서 접근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결론은 매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세운메디칼이네요. 5,3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세운메디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세운메디칼을 좀 보시게 되면 여전히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죠? 저점과 고점이 꾸준하게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61선에 대한 부분들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헬스케어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뭐 세운메디칼이나 바이오스페이스 이런 종목군들이 좀 괜찮고 의료기기 쪽에서는 뭐 바텍 요 정도만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61선을 좀 기준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500원짜리대, 5,600원짜리대가 61선 부근이거든요. 그리고 정고점짜리대 자리고 마찬가지로 5,500원, 5,600원 정도 5,500원에서 5,600원 정도란 말이에요. 20%시니까 일단 6,000원은 좀 넘어서는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수급적인 거 한번 볼게요. 기관 쪽에서 다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죠. 근데 반대로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왔네요.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다가 매도로 좀 전환됐다라는 거. 그 부분은 수급에 대한 변화, 조짐이 나올 수 있는가를 좀 체크를 하셔야겠죠. 약 한 6,100원 정도입니다. 단기적으로 한 6,100원에서 6,150원 이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일 것 같아요. 절반 정도 좀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 물량만 좀 끌고 가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종 익절 가격은 61선인 약 한 5,6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CKH를 매수를 하셨네요. 4,25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CKH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4,250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을 받고 이제는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기간 조정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박스권역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즉 3,800원에서 4,700원 정도 때 요 1,000원의 박스에 갇혀가지고 진행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증거금좀 100% 중국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나름대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옥석가리가 좀 진행되고 있죠. CKH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난 이후에 다시 상승 시도가 좀 나와줄 것 같습니다. 4,700원 정도 자리대를 목표가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약 한 3,800원 정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윈스네요. 윈스를 17,5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윈스 한번 볼게요. 자, 6,000원에 있던 주가가 23,000원까지 올랐습니다. 뭔가 실적이 좋든 어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때를 좀 보게 되면 상승 추세대죠. 그죠? 상승 추세대를 진행을 하고 있다가 이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라면 매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21선에 대한 쌍봉, 61선의 쌍봉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렸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올 수가 있는데 이 폭만큼 일단 기본적으로는 밀려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그 자리대가 약 이 자리대가 되겠죠. 이 자리대가 되면 약 이 자리가 한 1,500원 자리대네요. 1,500원 자리대인데 일단은 17,500원 자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손절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손절은 일단. 근데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좀 기다렸다가 아마도 단기적으로만 보게 되면 11,000원대 초반 정도 때가 단기 저항 자리대로 좀 남아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13,0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조금 여유 있게 본다면 13,000원 정도까지 보고 대응을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국정보인증이네요. 5,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한국정보인증 볼게요. 자,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여전히 좀 죽지는 않았죠. 한 차례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저점을 안 깨죠. 즉, 죽은 주식이 아닙니다. 또 하나, 저점을 지지해주지만 지금은 어때요? 저점이 서서히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즉, 저점도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지는 상승 추세대로 진입을 서서히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업 분석 한번 볼게요. 기업 분석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삼성 SDS가 지분을 좀 가지고 있네요. 7%대. 그죠? 그 얘기는 삼성 SDS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상장에 대한 모멘텀을 삼성 SDS가 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 때문에 들썩들썩 거리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은 5,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좀 보게 된다면 한 4,700원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700원 자리대는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 5,800원에서 6,000원 정도, 그 정도를 좀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신원종합개발이네요. 282원. 비중 80%를 매수를 하셨어요. 신원종합개발 한번 볼게요. 신원종합개발을 보시게 되면 282원의 비중이 80%를 매수를 하셨는데 왜 사셨을까요? 궁금합니다. 저가 종목인데. 자, 그렇다면 기업 분석 한번 볼게요. 기업 분석을 보면 뭐가 있냐면, 자, 실적이 일단 나쁘진 않네요. 일단, 그죠? 적자는 나오지가 않네요. 근데 봐야 될 부분들은 잠식이에요, 잠식. 일부 잠식. 그죠? 일부 잠식이라는 얘기는 이거 유상증자도 감안을 해 놓고 봐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유상증자를 감안하고 봐야 된다라는 거. 결국에 좋습니다. 이걸 정말 투자 마인드로 봤다라면 괜찮은데, 만약에 싼 맛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매도하고 나오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괜찮은 종목, 우량한 종목군들이 많은데 부실한 종목군들 가지고 있을 필요성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차트적으로만 보더라도 일단 저가를 깨진 않았어요. 저가를 깨지 않았고 241선이죠. 286원 이 자리대만 넘어간다라면 아마도 한 차례 시세는 나와줄 수가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는데 굳이 이 무리수를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265원 이거 깨면은 그냥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이 종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아마 350원 정도 때까지는 볼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저라면 매수가 정도가 오게 되면 손실 없이 매도한 이후에 다른 종목을 택하겠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대한항공이요. 대한항공이요? 예,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38,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10%고요. 비중은 10%요? 예, 예.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지금 이 매수가까지 올라가려는지, 그래서 네. 좀 본절가하고, 여기서 좀, 네. 네. 일단 대한항공이 어떤 기업인지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예, 혹시 예. 성수기가 언제인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선수기는 뭐, 7, 8월 쯤이라 이러는 것 같는데요. 아버님 휴가 언제 가세요? 8월 초야. 그죠? 예. 8월 초에 가겠죠? 예, 예. 요즘에 해외로 많이 나가죠? 예, 예. 네, 3분기 때가 이제 호황기로 좀 보시면 돼요. 예. 그럼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밀릴 확률이 많을까요? 여행이 많으면 좀 올라갈, 그죠? 실적이 좀 좋게 되면 올라갈 확률이 좀 있어요. 거기에 모멘텀이 하나가 있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지금 원화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죠. 원화 강세가 되고 있죠. 예, 예. 예전에 뭐 1150원, 1200원, 1300원 했던 게 지금 뭐 1000원을 깨느냐, 1100원을 깨느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 예. 결국 그렇다는 얘기는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외화 부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강세에 따른 수혜도 좀 받을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결국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조금 보유를 해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점유율도 1위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아마도 이 매수가 정도 지금 38,000원 정도의 10%를 좀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예. 그렇다면 추가 매수도 한번 좀 생각해볼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 매수도요? 네, 추가 매수를 한번 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예, 예.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잠깐 화면을 보시면 예, 예.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대한항공인데 예, 외화 순 부채가 약 84억 불을 좀 가지고 있어요. 예, 예. 그럼 달러 빚이 많다라는 얘기죠. 예, 예. 근데 원화 강세가 유지가 되면 환율이 10원이 떨어지게 되면 약 840억 정도의 평가 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요? 네, 예. 그렇다면 일단은 나름대로는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해외 쪽으로 나가는 그 여행객들도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 38,000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예, 예. 거의 고점권역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예. 이 자리 때는 올라갈 수가 있어 보입니다. 올라갈 네. 수가 있는데 다만 예, 예. 지금 61선의 저항을 좀 받고 있으니까 조금 눌림 조정을 주면 34,000원 이하권으로 좀 밀려오게 되면 예. 그 자리대에서 한 10% 정도 더 매수 한번 해보세요. 10에서 한 15% 정도? 예, 예. 그러면 단가가 약 한 얼마 정도까지 빠질 수가 있냐면 36,000원 밑으로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 예, 예. 36,000원 이하권역까지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좀 보시도록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짧게 보지 마시고 선선한 바람 불 때쯤 있죠. 3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 예, 예. 그럼 그게 한 대충 한 10월 달 정도 될 거거든요. 예, 예. 그 정도 때까지 좀 여유 있게 좀 갖고 가 보세요. 예, 예. 아이고,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예, 소금 투자하시고요. 예,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자, 문자 상담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근당을 매수를 하셨어요. 76,000원에 25%를 좀 매수를 하셨네요. 자, 종근당을 한번 볼게요. 종근당을 보시면 다시 이제 상장을 했죠. 재상장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 저가는 안 깼습니다. 63,000원, 64,000원짜리 때는 안 깼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우선적으로는 전형적으로 하락 추세대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76,000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하되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는 약간 72,000원 정도? 72,000원 정도 때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줄 수가 있어 보입니다. 조금 보다가 7만원짜리 때 좀 저항이 될 거예요. 하락세 때 상단이니까. 그리고 21선에 대한 저항이 있죠. 그 맞고 나서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이면 약 한 72,000원 정도까지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때를 목표가로 좀 보시고 72,000원을 안착하게 되면 다시 한번 문자나 전화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미동전자통신이에요. 7,100원 30% 추가 매수 좀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미동전자통신 한번 볼게요. 자, 박 PD의 드림하이 때에 말씀을 드렸죠.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는데, 매수를 해드렸어요. 그죠? 매수를 해드리고 난 이후에 목표가가 도달했기 때문에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난 이후에 절반 물량만 10,000원 정도까지는 좀 보자라고 했는데, 광고가 이제 수지 씨가 광고를 했었죠. 근데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저가 자리대를 이탈을 해버리게 되면 항상 기억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가가 깨져버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상승폭, 이 하락폭만큼 깨지는 게 주가의 습성입니다. 주가의 습성이기 때문에 이 자리대까지 밀려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대를 또 밀려 내려왔으니까 이 폭만큼 또 밀려 내려온단 말이에요. 주가는 이렇게. 그럼 이 자리대가 이제 저항 자리대, 즉 5,400원 자리대가 또 저항 자리대로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탈한 지가 하루 이틀 3거래일째입니다. 가급적이면 이 5,400원 자리대를 안착을 해줘야지만 반격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실적은 좋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만약에 저라면은 5,400원 자리대를 안착하고 난 이후에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 7,100원에 30%란 말이에요.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7,000원 언저리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0원대 후반까지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바닥을 확인하고 단기동 평균에 돌아서면서 거래량이 증가가 될 때 지금 거래량이 계속 감소되고 있죠.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가 매수는 의미 없고 목표가는 한 6,900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대신에 어느 정도냐면 5,800원 자리대가 안착하게 되면 다시 한번 문자 주세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럼 제가 대신 AS를 계속 해드릴게요. 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오늘은 조금 난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변동성을 이용한 매수 전략을 좀 취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지수는 빠져야, 많이 빠져야 1960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적게 빠지면 1980이고요. 여전히 1980 라인대에서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 많이 빠져야 1960이란 말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좀 괜찮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니까, 떠서 막 출발해서 막 올라가고 있을 때 따라붙지 마시고 눌림이 왔을 때 그때 매수 포인트 좀 잡아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540포인트대까지는 일단 무조건 반등 나올 겁니다. 다시 여기서 빠졌다가 하더라도 540대까지는 일단 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손절 못하신 분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유해보시고 종목군들 매수를 좀 해보시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공부방을 다시 좀 시작을 했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저녁
10시에 진행을 합니다. 공부방인데 샘플러스로 접속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저께 처음 방송을 했는데 나름대로 좀 호응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하반기 시장 전략들 한번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늦게 오시게 되면 아마 입장 못하니까 제가 한 9시 반 정도에 여니까요.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